안녕하십니까. 유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우리 시장이 그동안 부진했었는데요. 연말 이제 산타랠리 이런 걸 좀 즐길 수 있을까요? 그런 분위기는 좀 맞춰지고 있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오셨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을 놓고 굉장히 긴장했는데 뭐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주가는 뭐 소소하고요. 그죠? 네. 국내는 삼성전자가 다시 우리 황 사장님, 네, 황 사장님 누군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전순왕 씨. 전순왕, 네. 황 사장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가는 분위기인데요. 네, 어떻게 이제 좀 오를 일만 남았습니까? 네, 정말 어제 대본 쓸 때랑 오늘 시장이 또 달라가지고 역시 손요로의 저주는 어디 안 간다는 판단 들고 있고요. 무슨 저주? 제가 주기적으로 말씀드리는 무슨 저주요? 손요로의 저주. 아, 손요로의 저주. 제가 항상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대본을 써오면은 반대 장이 오고 네. 제 예상치 못했던 뉴스가 터지면서 항상 저는 일간 변동성이 컸던 것 같아요. 제 녹화 날은. 그래서 항상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고 있는데 일단 결론은 아직 갈 길이 엄청 멉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그냥 기관 수매수 좀 들어와서 21선 위에 안착을 해가지고 그래도 바닥 대비해 한 6에서 7% 위에서 마감을 하면서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키를 맞춘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설프지만 그런 과정이 이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엔비디아도 실적 발표한 이후로 실적이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추가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는 갈 길이 멀어요. 근데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황사님 덕분에 네. 삼성전자 오늘 강한 기관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개월 선행포가 한 10일 정도 되고 삼성전자가요? 네, 삼성전자 12개월 선행포가 11점대로 아, PR이 네, 아.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이제 4점대가 나오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아마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올해 뭐 4분기 내년 상반기에 추가적 실적 향상이 나왔을 때는 퍼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저번 주 목요일 실적 발표했고 네. 실적 발표 내용은 구독자분들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매출액이랑 순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뭐 저는 뭐 엔비디아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뭐 엔비디아를 맹신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향상이 된 건 맞는데 주가 수익 비율은 낮아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절대적인 실적이 증가를 했는데 엔비디아의 주가는 가만히 있다 보니까 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6개월 전, 1년 전까지만 해도 엔비디아 12개월 선행포가 뭐 80에서 100 정도 됐었는데 제가 최근에 인베스팅닷컴에서 확인한 거에 대해서는 한 5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젠센항 CEO도 블랙엘이 뭐 발열이라든가 설계 결함이 있었지만은 잘 마무리한 다음에 출하를 이제 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신제품 개발 뉴스는 딱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신제품 뉴스가 없다고 해서 개발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출시가 완료가 됐을 때 그때 좀 공개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확실하게 엔비디아가 올해 상반기나 작년만큼의 정말 폭발적인 증권사 리포트가 안 나오지만 그냥 뭐 실적이 잘 나올 거고 뭐 실적이 뭐 전년 동기에 비해서 몇 퍼센트 상승할 거다 이런 부분은 나오는데 막 정말 폭발적인 어닝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저는 뭐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폭이 줄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상승폭이 둔화가 되더라도 절대적인 수치는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주가 수익 비율은 떨어질 거니까 분할 매수, 저가 매수 이제 약간 저평가 매수도 가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어차피 제가 엔비디아 사실 분은 엔비디아 사셔도 되지만 결국 저희 마무리는 국내 반도체주를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죠. 예. 국내 반도체주들은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에 온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을 자 엔비디아가 선두에 서 있으니까요. 그죠? 뭐 내년에 업황이 둔화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은 하이닉스 독주 체제에서 그죠? 삼성전자가 이제 좀 치고 올라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갈 길이 멉니다만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기싸움이. 일단 안타깝게도 제가 아무리 삼성전자를 좋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투자분들께서는 HBM3E랑 HBM4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적자 기업으로 전환한 것도 아니고 파운드리는 적자지만 어차피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투자 포인트는 파운드리가 아니었고 HBM 아니면 레가시 반도체 아니면 모바일 AP인데 모바일 AP는 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가 스마트폰을 우리 한국직원 TV에서 이야기를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기술 개발하는 거랑 이제 소비자들의 효용을 만족시켜 주는 게 기술 개발이 될수록 어렵다라는 이론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즐거웠으면 이 정도 즐거우기 위해서 이 돈을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즐거움이 이제 뭐 성능이 요만큼 증가됐을 때는 이 매출이 동일하게 증가 안 한다는 것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오히려 성능 좋고 안정성 있게 만들면은 교체 주기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판매 대수 대비해서 실적이 전년 동기에서 깎이고 있는 것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HBM3랑 모바일 AP를 빼고 집중하고 있는 데가 온디바이스 AI인데 저는 온디바이스 AI를 삼성전자가 가장 최전방에서 이룩을 해주면 삼성전자의 성장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분들께서는 그냥 HBM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의 1등이 돼가지고 선구자 역할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시면은 강력한 매수인데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시 여기는 게 보유기간 대비 수익률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거는 HBM3의 엔비디아에 대한 수출이니까 지금 젠슨왕 황 사장님이 삼성전자의 HBM3를 우리가 빨리 받아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예전처럼 뭐 7만 5천 원, 8만 원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납품부터 출하부터 뚫어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당연히 저범탄 석 달 된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 2달 정도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셨을 때 불과 석 달 전까지는 아빠 엄마 둘 다 좋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2달 전부터 저는 오로지 SK하이닉스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일단은 올해 3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7조가 나왔는데 어차피 SK하이닉스는 모바일 AP나 파운드리 안 하고 오로지 메모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2분기에 2조 대 나왔다가 3분기에 5조 대 나오고 아마 4분기 이제 3분기에 7조 대 나오고 올해 4분기에는 한 10조 대 정도 나올 거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45조가 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45조가 된다라고 맹신하기보다는 한 20조대 중반 이상은 나올 거다라고 판단해요. 우리가 보통 레가시 반도체보다 HBM이 거기 가격이 4배, 5배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는 영업이익률이 10에서 15% 정도인데 HBM3랑 HBM4는 영업이익률이 거의 30%가 넘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메모리 라인을 HBM 라인으로 바꾸면서 현재는 30% 라인 교체가 완료됐고 올해 하반까지는 40% 라인 교체를 한다고 하고 내년에는 한 50에서 60% 라인 교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현재 2024년에 기록했던 실적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는 기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저는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기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자체 칩을 만들고 있고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기술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보되 SK하이닉스가 이 증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적 컨센서스를 만족을 하는지 혹은 이 만족을 하기 위해 다가가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론이나 아마존과 같은 경쟁자들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보면서 따라서 매매 관점을 그 둘을 좀 달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에 더 점수를 여전히 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네. 게 오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동반해서 기관수 매수 들어왔고 그 두 종목들은 일단 오늘 결과만 봤을 때는 SK하이닉스의 패배죠. 오늘 뭐 거래 대금이라든가 일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삼성전자 워낙 SK하이닉스 대비해서 거의 1주에서 1주 반 정도는 거의 너무 완벽하게 패배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오늘 밸류체인에서 밸류체인은 SK하이닉스 밸류체인들이 이겼어요. 네. PSK홀딩스라든가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들이 SNS텍이나 유진테크, 에로티베큐 이런 종목들보다 현저하게 시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 2주간의 반도체 업황을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일단은 SK하이닉스 독주 체제였어요. SK하이닉스 독주 체제였다가 젠슨왕 CEO의 뭐 실적 발표라든가 아니면 GPU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는 뭐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막 일간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공장 이제 미국에다 건설한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러몬도 상무장관이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 임기 안에 주기로 했던 반도체 공장 보조금은 이 임기 안에 지급을 네.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반도체에도 이제 온기가 돌았고 황 사장님이 삼성전자에다 희망을 주면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이 밸류체인은 SK하이닉스 관련 종목들이 강했다. 오늘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씀하셨고요. 소부장단은 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이 있는 것처럼 유리기판 쪽 오늘 얘기를 좀 하시려고 하는군요. 유리기판 지난번에 이제 SKC가 보조금을? 가장 관심 있는데 네. 보조금 얘기해서 사실 급등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기판 쪽은 뭘 봐야 됩니까? 어떤 게? 네, 우선 제가 유리기판을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 게 같은 기간을 보유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섹터를 좀 유리기판으로 보고 있고 네. 사실은 제가 주말간에 이제 이 대본을 준비할 때는 황 사장님이 우리 삼성전자 손을 들을 줄 몰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감히 뭐 HBM이라든가 장비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대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일요일에 이 황 사장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정말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다른 HBM이랑 이런 종목들 많이 강세를 보였는데 뭐 HBM이나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PSK홀딩스나 뭐 유진테크나 뭐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준비한 쪽은 유리기판입니다. 그래서 예. 이것도 제가 계속 SKC를 검색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이 전반기업이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르는 게 제가 이제 젠슨왕 CEO가 블랙엘이 출하가 될 거고 다음에 차세대 GPU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차세대 GPU에 어떤 PCB를 쓸지 누구의 PCB를 쓸지 아무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SKC의 앱솔릭스가 미국에서 1억 달러의 보조금을 타면서 그러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엔비디아도 결국 지금 블랙엘 이상으로 GPU를 개발을 안 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차세대 GPU에는 유리기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럼 유리기판에서는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이 가장 최선두권에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 SKC가 이 보조금을 타면서 가장 빠르게 좀 유리기판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엔비디아에다 유리기판을 납품하면 정말 이 관련 종목들 실적이 좀 강하게 개선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우연히 저번 주 금요일 날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이 다 SKC 밸류체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기판 하면은 SKC랑 삼성전기가 있고 그 SKC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기업이 있고 삼성전기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저번 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꽤나 긴 양봉을 기록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다 SKC 밸류체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매를 잘 못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SKC를 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B 테크놀로지랑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검사 장비 그다음에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기존의 OLED 공정 기술을 활용해서 TGV라고 해가지고 유리기판을 관통하는 기술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반 기판보다 유리기판은 충격에 좀 약하기 약하죠. 때문에 네. 미세하게 관통하는 기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기술을 좀 필옵틱스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SKC를 가장 대장으로 보고 있고 그 낙수 효과를 얻을 종목은 HP 테크놀로지랑 필옵틱스인데 제 탑픽은 JNTC입니다. 저는 물론 HP 테크놀로지랑 필옵틱스를 무시하는 게 아닌데 저는 이제 재무제표를 보거든요. 그래서 HP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뭐 시가총액이 좀 작거나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적자, 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감사 시즌에 리스크 잘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리스크 걸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적자 기업에 대한 찜찜함이 있어도 내가 대응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 상관없는데 적어도 흑자 기업을 좀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께 JNTC 좀 거래 드려요. 이 스마트폰에 필요한 이제 전방의 강화 유리를 만들고 있어서 약간 휴대폰 부품주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JNTC 입장에서는 이제 강화 유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JNTC의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내년에 예상이 되는데 중국의 주요 고객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화이인 것 같아요. 화이에서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우리가 폴더블 폰 하면은
뭐 삼성전자 뭐 G 플립이라든가 뭐 폴드 이런 것들 알고 계실 텐데 화웨이 같은 경우도 폴더블 폰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3번 접히는 폰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폴더블 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막 와장창 깨지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나와가지고 아마 경쟁자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주요 고객사에서 JNTC한테 강화 유리에 대한 수요를 많이 좀 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업종 대비 저평가함을 또 갖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외국인의 단기 차익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해 보시는 관점으로 JNT 보신다고 했을 때는 유리기판에서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품주로 보인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요즘 관심 많죠. 네, 반도체 업황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셨고요. 유리기판 글래스 기판 관련해서는 쭉 관련된 기업들 그 가운데 조금 더 눈여겨볼 종목은 JNTC였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